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베트남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남베트남이 이제 오늘 4월 30일이 베트남 사이공 함락 50주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베트남이 여러분들 함락했을 때 한국의 군속이나 한국군에 협력했던 그런 분과 가족들이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으로 와가지고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여러분들 그분들이 체류하다가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로 이제 다 이민자가 돼가 이런 떠났죠. 이 부산의 서구의 부산여고 건물, 부산여고가 여러분들 외곽으로 이전하고 부산여고 건물에 월남을 탈출했던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 앞을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지내갔기 때문에 이 4.20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억을 하죠. 호치민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 세대는 그냥 4.20 함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he Fall of Saigon, 월남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국은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지만 사실상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방송을 하는 저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군 관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 이런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과거에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있을 때는 이 소위 주한 미군 사령관이나 혹은 인도 양 태평양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상원 혹은 하원 청문회 이름 출두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언급할 때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며칠 전입니다. 4월 12일입니다.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군을 우리가 감축시키고 철수를 하게 되면 남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재래식 무기가 이런 월등히 뛰어나고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든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계신데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베트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 신문에 미국이 베트콩에게 무너진 이유는 북베트남입니다. 50년 전에 현지의 젊은 외교관으로 여러분들 주재했던 사람이 50년 전 사이공 함락을 본 외교관의 징비록이라는 그런 글을 포린 어페어스라는 여러분들 그런 잡지에 소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가 여러분들 오늘 발표를 했네요. 북베트남이 무력 통일을 완수한 사이공 함락 50주년을 앞두고 베트남에서 베트남 남부 해방 및 국가 통일 50주년 이름으로 다양한 경축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로 외교관이 당시에 초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느꼈던 그런 내용을 기고를 한 겁니다. 기고를 했는데 저는 베트남을 한 번 가봤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집사람이 제가 그렇게 밝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 왜냐하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현재만 보지만 베트남 시내를 가면서 편말을 보니까 그 편말에 과거에 남베트남의 이름들 근무했던 사람들 수용한 수용소를 소개하는 그런 편말들이 있더라고. 한 뭐 이 사이공의 굉장히 큰 시장이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겹치기 때문에 베트남이 그렇게 뭐 저는 좋은 장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더군요. 1975년 4월 30일 날 함락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남베트남이 함락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는 이미 1968년도 1월에 구정대공세인 때 대공세 때 미 대사관을 침공하는 그런 작전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전세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가 없다. 50만 명을 파병했다고. 50만 명을 엄청난 물량을 쏟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마지막 날
사이공이 함락될 때 미 대사관 여러분들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하던 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1968년부터 전세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계속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국민들과 함께 이길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한 거죠. 7년 전부터 전세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50만 명을 파견한 거죠. 그 당시 이제 린드 존슨 텍사스 출신의 최초의 여러분들 대통령이죠. 오스틴 부근에 이제 본인의 렌치가 있었던 분이고 재선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낙향한 뒤에 한두 달 만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존슨 대통령. 한국하고 인연이 많죠. 한국에 카이스트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결정하면서 카이스트를 세우는데 많은 그런 지원을 했던 분이고 아마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의 오래된 그 카이스트 건물에 가면 화장실에 미국 병기나 이런 부분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이런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주한미군에 의해서 전쟁 억지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전 떼 대공세가 이미 여러분들 전쟁을 도저히 미국이 이길 수 없다는 전쟁인데 이 떼 대공세가 1968년 1월 30일 날 베트남의 설명절인 떼 연휴에 시작이 됐고 100여 개 이상의 남베트남 도시와 마을 심지어 미국 대사관을 여러분들 공격한 그런 거인데 미국 대사관이 이런 직접적인 점령 직전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쟁을 이제 치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옛날 역사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 보도를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를 보시게 되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의 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두고 반전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느냐 저는 단호하게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한 것은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겁니다. 남베트남 함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언론의 현장 취재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지금처럼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자국의 젊은이들을 파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방송기자인 CBS 소속의 월터 크론카이터의 베트남 현장 취재 보도는 미국의 반전 여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클론카이트나 이런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뭡니까 그냥 그 전쟁 속보가 전 국민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미군 없이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산이 여러분처럼 높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확 와닿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환경이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언론 환경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바뀌어버린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했던 거가 압도적 병력과 화력을 가진 미군들에게 사기는 찾아볼 수 없다.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 두 문장 때문에 오늘 남베트남의 사이공 함락을 제가 다루기로 결정한 겁니다. 언론의 현장 취재라는 것은 지금은 모든 스마트폰이 이런 미디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주한미군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 군인들뿐만 아니고 자국 국민들이 국가를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미군 내에 전쟁에 대한 의지나 사기가 실종해버린 겁니다. 미군만 실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베트남 사람들도 다 실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변화를 착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기술 변화나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이 기자가 되는 세상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군의 참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국민이 그렇게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이런 미국 사람들이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자구책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나는 파병된 미군들 사이에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게 한국인들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징집병들 사이에서 군기와 사기를 크게 자아시켰다. 당시 여러분들 월남 티우 정권이 엄청난 군비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신력이 무너지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닥터 AI한테 물었습니다. 남베트남 사람들은 나라를 지킬 의지가 부족했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많은 남베트남 시민들과 군인들은 반공의식이 약했고 지역마다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서 국민적 단결력이 약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경험이지만. 하지만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전체를 의지 부족으로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 싸울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전쟁을 수행해서 국가를 수요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남베트남 정부는 공산당 간첩들에 이미 잠식된 상태였습니까?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베트콩과 줄을 다한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전부 다 포진했던 겁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유력 대통령 후보도 전부 다 불확지였던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지만 너무나 이런 많은 교훈을 주는 거죠. 남베트남 정부와 군 내부의 베트콩 및 북베트남 정보원이 상당수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이 세기 전부터 누설되는 등 국가 운영의 핵심이 흔들릴 정도로 내부 붕괴가 진행 중인 겁니다. 남베트남은 실제로 군사적 전투 이전에 정보전에서 이미 열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요직들이 전부 다 뭡니까? 베트콩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정치적 야망을 갖고 무슨 저한테 답을 해주는 정치학 교수 이야기가 아니고 닥터 AI와 함께 내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종합해서 답하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첩에 의해서 많이 잠식된 겁니다. 세 번째, 언론 보도와 여론이 전쟁 수행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는가?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으로 참혹한 전황이 실시간으로 미국 안방으로 전송됐습니다. 떼트 공시에 의해 언론 보도가 여론을 급속히 반전시켰고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철군 결정을 하게 된 평화협정을 맺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미국은 실시간 보도의 영향 때문에 전면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은 큽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절대 지상군 파견 안 할 겁니다. 당신들이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군비 지원을 하겠지만 한 명이라 여러분들 사상자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 지금은 언론 환경이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그냥 ABC, NBC, CNN 정도가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트위터나 이런 것이 X가 전부가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것. 오늘 여러분 남베트남 4월 30일 날 사이공 함락 50주년이라는 여러분들 미국의 원로 외교관 여러분 이야기를 보고 떠오른 한국인이 기억해야 될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